자, 23번이죠. 지그문드 프로이드 여러분들 아시죠?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대표주자시죠. 그 이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에고, 슈퍼이고라고 하는 개념,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원초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신 정신분석학의 대부이시다. 그리고 리비도라는 개념을 해서 성적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 리비도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강기,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입에 그 리비도가 꽉 차 있어서 입으로 뭔가를 다 끌어넣으려 그런다고요. 그 만족도를 좀 채워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만족도를 잘 못 채워주면 이 구순, 입에 의한 만족도를 못 채워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이런 퇴행적 행동을 좀 보이게 된다. 이런 이론을 좀 제시하시는 분이거든요. 교육학을 하시면은 교육 심리 쪽에서는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따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 필요가 있나? 어쨌든 예, 이런 얘긴데 지금 요 글 형태를 보시면 이 지금은 프로이드의 업적 작품이죠. 저술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분은 이제 요 땡땡인데 당연히 이제 그 정신분석학, analysis 하면 분석이고 psycho 하면 정신이니까 정신분석학의 father, 아버지다라는 칭송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했냐면 이런 사람이야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깔아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요 문장이 나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덜 알려진 건데 얘가 지금 명사가 아니니까 동사가 있고 주어는 얘잖아요. 얘가 보어예요. 보어를 갖다 앞으로 뺀 거예요. 도치된 문장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덜 알려졌어. 그럼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업적 중에서 이건 덜 알려졌을 걸 이런 거예요. 그럼 덜 알려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덜 알려진 이거 굉장한 건데 너희들한테 이제 알려줄게. 너희들 이제 알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팩트가 사실 얘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부터는 뭐예요? 쭉 그 일화에 대한 얘기죠. 일화에 대한 얘기로 전개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감을 딱 잡았으면 요게 중요한 말이겠구나.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싹 다 빼버리고 딱 less well known 덜 알려졌어. 근데 그게 뭐지? 이 사안에 대해서 얘가 지금 끌고 가고 싶은 거구나. 이게 감으로 잡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중간에 however나 but의 장치를 보셔야 돼요. 이 발견한 내용을 뭔가 뒤집을 만한 다르게 그 논조를 끌고 갈 만한 그러한 장치가 but이나 however 이런 역접의 장치거든요. 근데 슬 보니까는 보여 안 보여? but이 요게 하나 보인다, 그지? 그럼 이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뒤집는 거냐? 아니면 소소하게 제시되고 있는 그 예 중에서 그 사이에서 그냥 그 예들 간의 어떠한 반대말 뒤집는 내용이냐 이걸만 따지면 되거든요. 만약에 if 조시가 sat on the other side 그렇죠.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of the room 그 방에 다른 데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페이션트가 아마도 이렇게 tense되고 좀 더 distressed 했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벗은 전체 이 내용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요 내용에 대한 발견 사실이잖아요. 발견된 사실을 갖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 근데 if가 떨어지고 이 조피인가요? 이 얘가 다른 편에 만약 앉아 있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왔었겠어요? 그럼 다른 편이 아니라 on the other side, same side에 앉아 있을 경우를 예를 제시했겠지. 그럼 same side에 여기는 set near side네요. set near the patient잖아요. 그치? 이거에 대한 단순히 the other side야. 이 버스의 기능이.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꺾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을 꺾어주는 기능은 아니구나라는 게 잡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쐐기를 좀 박아줄까요?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보다 그거잖아요. 지금 뭐죠?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읽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뭘 된 거야? He 읽어보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이니까 He was surprised. 놀란 거야. realize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뭘 깨달았는지 이걸 알고 나서 놀랐다는 거 아니야? 투부정사는 surprise 했다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니까 뭘 알아서 놀랬다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이 말에 대한 반복이겠지.
니들이 몰랐던 이 사실을 얘도 처음에는 발견 못했는데 알아내가지고 놀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조를 읽어보면 이 대조를 갖다가 잘 풀어 쓴 거 또는 요 내용을 잘 풀어 쓴 거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조피가요, seems to 뭐라고 보였냐면 뭐처럼 그냥 느꼈던 거야. 센스, 감지했던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몰라. 어쨌든 이걸 갖다가 또한 역시 알았던 거야. 그거를 얘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던 거야. 그 강아지네요. 조피는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의 presence 존재라고 하는 것이 was입니다. 뭐입니까? especially 특히나 calming한 influence다. 안정화시키를 침착하게 만드는 influence 효과성이 있다는 얘기. 뭐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10대 그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효과성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얘기지. 그래서 어떤 사실입니까? 프로이드가 had found out 뭘 알아냈냐면 거의 by accident 우연히 알아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컴마니까 안 읽어도 돼. 어쨌든 얘가 알아낸 사안이 뭐야? 얼마나 helpful 이 말이지. 요거 여러분들 이제 밑줄 쳐야 되는 거야.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야.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의 애완 강아지 이 조피가요. 조피가 was to his parents. 그치? 원래는 이 helpful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어요? was 뒤에 왔다 같이. 그러니까 his pet dog Joffy was helpful. 도움이 됐어. to 누구에게? his patients. 그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어. 이 말인데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이 문장을 뭐 한 거야? 앞에서 딱 놓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how로 끌고 왔고 그리고 여기가 뿡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강아지 조피가 그의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패러프레이즈한 게 뭐지? 동물 뭐로서의 동물이지? 어시스턴트 이게 무슨 말이지? 어시스트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 도움이죠. 여러분 어시스트가 뭐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와 같은 거야 지금 위에서. 그렇죠?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어시스턴트가. 그죠? 그리고 동물 나왔죠. 동물 다른 말로 맞고 펫 또 이거잖아요. 조피잖아요. 그 누구한테 도움이 돼야 돼? 그의 환자들에게. 그의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야? 앞에서 얘기했잖아. 얘가 무슨 의사라고? 정신과 의사라고. 맞죠? 그래서 그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정신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사이코테라피, 심리적 치료에서 도움이 됐다고. 이 말 다 들어갔네. 정답 몇 번? 1번.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것도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안 지워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조잡한 어떠한 뭐 조약한 이런 상술적인 이러한 해석 기법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이나 또는 논리적 관계, 구조 이런 거 갖다가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1930년대에 그의 그 업적입니다. 누구의 업적이에요? 당연히 프로이드의 업적인데 그 프로이드는 누구냐면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began to 뭐 하기 시작했냐면 widely 넓게 인지되기 시작했어요.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be appreciated지 당연히 뭐 하는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appreciate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 인정하다, 평가하다.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예요. 이때는 be appreciated니까 받는 거죠. 인정하다가 아니라 인정받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넓게 알려지고 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Less well known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좀 덜 알려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사실이 뭐였어? 덜 알려진 사실이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실이지? 동격이 되시다. 가로 열어. 프로이드는 had found out 뭘 발견했어요? 거의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그의 강아지 조피가 그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걸 발견했다는 사실. 그가 그렇게 발견했다는 사실은 매우 그 당시에는 모르는 사실이었다고요. 그는요 had only become 되었습니다. 뭐가 됐죠? dog lover. 개 애호가 됐죠. In later life 후반기 때는 그 삶의 후반기 때는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애호가가 됐대요. When 뭐 했을 때 조피가 was given 주어졌을 때 to him 그 얘죠. 누구야 그 프로이드죠. 프로이드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나중 삶에서 그 동물 애호가 그러니까 강아지 애호가가 됐대요. 동물은 아니고 강아지 애호가가 됐대요. 근데 누가 줬어 그 강아지를 그에게 그 딸이 줬네요. 그 강아지는 set in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sit 하면 앉다잖아 그냥 앉다잖아. 근데 sit in 하면 이거 자체로 또 자동사로서 sit in 하면 출석하다 어디에 출석하다 또는 회의에 그 참가하다 뭐 방청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의사의 테라피 세션이잖아. 그러니까 테라피라는 거는 건 치료잖아요. 치료 세션은 이제 회기, 기간 또는 시술의 횟수, 그죠? 또는 몇 회기, 그죠? 우리가 상담하면 몇 회기라고 한다 그지? 1회기, 2회기, 3회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회기예요. 그러니까 그 닥터의 그 의사의 치료 회기 동안에 거기 안에 참석했던 거야. sit in 한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프로이드는 발견한 거야. 뭘 발견했어? 그의 환자들이 느꼈어. 머치도 훨씬 더 뭐를 강조해주는 강조부사입니다. 훨씬 더 뭐하게 편안하게 comfortable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지. 그지? comfortable한 거야. talking about 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 강아지가 was there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이제 발견한 거야. 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그의 그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훨씬 더 much more comfortable 좀 더 편안한 감정을 느꼈어. 뭐 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강아지가 거기에 있다면 그럼 좀 더 편해지더라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 이 말이죠. 물론 주어는 여기 있는 거고요. 수일치 하실 때 근데 여기서 이걸로 잡아볼게요. 그들 중에 몇몇은 even 심지어는 선호한 거야. 뭘 선호했지? To prefer to talk to Joffy. 프로이드 예 기분 나쁘네요. 그죠? 기분 나빴겠네요. 그죠? 조피하고 얘기하는 걸 또 선호했대요. 강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형한테 얘기할 때가 더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거리나 힘든 상황 있을 때 그렇죠? 누구한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인형이나 뭐 강아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좋을 때도 뭐 있잖아요. 그랬대요. 이 댐이 받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페이션스겠죠. 그의 환자들 중 몇몇은 그죠? 조피와 얘기하는 걸 더 선호했고요. 레럴 댐 뭐보다는 프로이드하고 보다는 그래서 프로이드는 뭘 이제 노티드 됐냐면 노티드라고 하는 이 노트가 여러분들 그 노트를 말할 수도 있어요. 노트 그 노트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노트 그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트가 첫 번째 명사로 쓰면 이제 주의 또는 주목 이런 뜻도 있고 주목하세요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그 노티스라고 하면 노티스 하면 게시판에 보면 노티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의 주목이란 뜻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록이란 뜻도 있죠. 기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논문에 보시면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 이게 설명이 필요한 단어 있죠. 여기다 이게 이렇게 번호가 약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이제 1번 그 뜻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그러거든요. 주를 우리가 노트라 그래요. 밑에 이제 막 이렇게 달아놓은 거 그걸 주라 그러고요. 일단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악기, 그러니까 음악에서 쓰면 이거는 이제 악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음표라는 뜻도 있어. 음표. 요번에 이제 수능 특강이었나? 수능 특강 내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킹에 대한 얘기를 나왔고요. 청킹은 이제 그 묶어서 덩어리째 듣는 건데 이 청킹하고 얘기하면서 이 음악가들이 노트 바이 노트, 그렇죠? 그러니까 음표 하나하나의 값으로 뮤직 그 음악을 갖다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memorize 하는 게 아니라 청킹의 방법을 쓴다는 거지. 그거 하면서 이제 노트가 나왔거든요. 그때 노트는 음표예요. 그러니까 음악하고 음악의 배경에서는 음표로 보시거나 악보로 보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명성이라는 뜻도 있고, 명성이라는 건 명성이 많으면 어디에도 들어가요? 지폐도 들어가죠. 그래서 지폐라는 뜻도 있어요. 명성과 지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로 쓰면 이게 뭐냐면 노트, 그냥 말로 여러분들 노트 하세요라는 거죠. 노트 하세요, 적어두세요, 적어두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 주목이니까 주의하다가 있습니다. 주의하다 또는 주목하다 이게 되겠죠. 주목하다, 주의하다. 그다음에 이제 알아차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여러분 잘 알아차리세요. 지금 막 글이 더러워요. 그래도 잘 알아차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 2학년들은 잘하니까요. 믿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글자가 더럽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얘는 뭘 알아차리고 뭘 주목했냐면 만약에 그 강아지가 sat 앉아 있었다는 거야. near the patient. 그 환자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환자는 found 안 거지 뭘 알았어? 그지? 그 환자는 안 거지. it 가짜 목적어고요. to 얘가 진짜 목적어겠다. 그지? 릴렉스 하는 게 좀 더 easier, 쉽다라고 하는 거. 릴렉스 하는 게 좀 더 쉽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 하지만 만약에 조피가 sat 앉아 있었다면 어디에 on the other side 다른 편에 앉아 있었다면 그 방에 다른 편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보였어? 좀 더 긴장하거나 그리고 좀 더 뭐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야? 디스트레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걸 주목한 거야. 그걸 알아차린 거야. 이 디스트레스가 무슨 말이에요? 디스트레스 하면 명사로 써요. 고민이나 고통을 말해요. 적어보세요. 디스트레스 하면은 고민, 고통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동사로 쓰면 괴롭히다. 그 다음에 지치게 하다. 괴롭히다, 지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히다, 지치게 하다. 디스트레스가 동사로 쓰면 누군가를 괴롭히다 또는 지치게 하다. 이런 뜻이 디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로 쓰면 빈민구제라는 뜻도 있어요. 빈민구제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istress work 명사 앞에 이렇게 형용사 덩어리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distress work 하면 빈민구제 작업, 빈민구제업이 이렇게 다른 소재에서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또 핫한 것은 동학 개미 운동이라 그러죠. 주식에서 막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막 팔아제끼고 있는데 삼성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빗대어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운동 자체가 투매는 아닌데 투매라는 의미도 있어요. 투매를 한다는 거. 투매. 그래서 디스트레스 경제학적 용어로 디스트레스 요 뒤에 price가 나오면 prices라고 하면 투매 가격이라는 소리가 돼요. 투매 가격이 막 폭등하고 막 이러는 거야. 투매 가격, distress prices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distress는 상당히 폭넓게 쓰이는 단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여러분 중요한 뜻은 뭐라고? distress가 괴롭다는 거야. 고통스럽다는 거야. 지치게 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eemed distressed 형용사 형태로 이제 바뀐 거니까 여기서는 괴로운, 지치게 하는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야. 강아지가 다른 편에 앉아 있으면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지치게 된다는 거지. 그는요 놀랐던 거야. 뭘 알게 돼서 놀랐던 거야? to 붙일게요. that 이하에 사실 알게 돼서 조피가요 seem to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것을 또한 역시 느꼈던 거야. 조피도 이것을 느꼈대. 이것이 뭔데? 이 센스는 감각하다, 느끼다는 얘기니까 이게 뭔데요? 앞문장이죠.
그지? 아무튼 요 사실이잖아요. 아, 지가 가까이 있으면 환자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고, 지가 멀리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디아를 쌓이 다른 편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좀 더 긴장하거나 좀 더 괴로워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야. 그 강아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나 카밍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안정시키는, 진정시키는 그러한 영향성이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이제 10대 환자와 같은 애들에게는 좀 진정시키는 효과들이 있더라라는 걸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